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오늘은 왜 샀을까 코너입니다. 제가 사긴 샀는데 추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좀 애매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사실 제가 무슨 코너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기즈모에 어떤 코너가 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고 2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죠? 근데 마침 집에서 쓸 인터넷 또 문서 작업용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온다고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저렴한 제품을 찾다가 이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은 50만 원 후반대에 현재 팔고 있어요. CPU가 11세대이긴 하지만 코어 i5가 탑재되어 있고요. 8GB 램에 256GB 스토리지 저장 장치 사양이 65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인데 이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무지성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나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 서피스 리뷰를 근 한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뷰를 겸해서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사실 기즈모 초창기에는 서피스 시리즈 리뷰도 가끔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즈모 채널을 잊었는지 리뷰 제품을 빌려주지 않고 있어요. 뭐 슬프지는 않습니다. 절 잊은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LG전자, 뱅앤올ufsen 모두 저를 잊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말이죠. 이게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희망찬 얘기였고. 자, 서피스 랩탑 고 시리즈는 아주 특이한 제품입니다. 서피스 시리즈 중에 서피스 랩탑 시리즈가 있고요. 서피스 고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합친 제품이죠. 좋게 말하면 두 제품의 장점을 가졌고요. 나쁘게 말하면 두 제품의 단점을 다 모은 제품이죠. 그래서 많이 안 팔렸죠. 그래서 이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서피스 시리즈의 디자인이고요. 언뜻 보면 어떤 서피스 제품인지 몰라요. 그리고 색상은 플래티넘, 그냥 알루미늄 색상이죠. 애플의 맥북처럼 세대가 지나도 소재나 기본 디자인 틀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이고요. 애플 맥북에서 사실 로고만 바꾼 듯한 느낌이에요. 상판만 보면 짝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서피스 로고도 워낙 유명하니까. 다만 바닥 부분은 알루미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데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서피스 시리즈는 이제 맥북처럼 좀 날렵한 이미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작고 야무진 디자인이 좀 아이덴티티죠. 이렇게 좀 작은 이유는 12.4인치이기 때문인데 무게도 또 한 1.12kg으로 좀 더 가볍고요. 근데 아주 가볍진 않아요. 12인치대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가벼웠으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소재가 알루미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뒤틀림이 없고 굉장히 단단해요. 만듦새는 아주 훌륭합니다. 두께가 살짝 두껍긴 해도 사실 이 만듦새만 봐도 50만 원대 가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해요. 자, 서피스 시리즈는 이 키보드랑 화면이 분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키보드와 화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잘 안 열리네.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서피스 랩탑하고 마찬가지로 키보드와 본체가 이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서피스 고에서 또 따왔다 그랬죠. 그리고 서피스 고 시리즈랑 같은 점은 화면 사이즈가 작고 터치 스크린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터치 스크린은 제공을 하는데 서피스 펜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서피스 프로 시리즈랑 좀 급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알아볼게요. 12.4인치로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3:2 화면 비율로 실제로 워드를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는 작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13.3인치 때보다 더 많은 화면을 볼 수가 있죠. 다만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 레더박스가 위아래로 크게 생겨서 좀 화면이 작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좀 업무용이나 학생들 학습용으로 좋은 제품, 인강용 이렇게 하죠. 사실 인강이라고 하지만 강의는 안 보고 다른 걸 많이 보죠. 어쨌든 목적은 인강용입니다. 자, 이 제품이 좀 꺼려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해상도인데 1536, 1024에 좀 이상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풀 HD가 아니고 그리고 또 선명하거나 또 쨍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여기에 또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반사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반사 방지 IPS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에다가 반사 방지 코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반사가 아주 심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반사 코팅이 좀 거슬리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화면 비율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제공하긴 하는데 화면이 돌아가지 않아서 터치 스크린의 활용성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키보드랑 분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태블릿 경용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요. 화면 밝기는 360니트고요. 색 재현성은 sRGB 100%, DCI P3 71%로 색감 자체는 정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맞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명암비도 아주 강하진 않아서 오래 작업을 해도 눈에 피로하진 않고요. 주사율은 최대 60Hz입니다. 자, 키보드는 본체와 붙어 있는데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어요. 키캡의 크기나 키보드 사이즈는 마음에 들고요. 제가 서피스 고 시리즈를 리뷰한 적도 있는데 서피스 고는 좀 작죠. 그래서 오타가 생기거나 손가락이 좀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노트북과 비슷한 키감과 부드러운 반발력을 가진 키보드입니다. 터치패드도 뭐 제품 크기에 비해서는 적당한 사이즈고요. 감도도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전원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어요. 자, 포트는 왼쪽에 USB-A 포트 그리고 USB-C 포트 각각 하나씩만 있고요.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 서피스 커넥트 포트가 있어서 충전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USB-C 포트를 통해서 PD 충전도 가능해요. 다만 썬더볼트 단자는 아닙니다. 이것 좀 아쉽네요. 자,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코어 i5 11세대죠. 코어 i5 113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8GB 램, 256GB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512GB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거는 뭐 제값에 다 팔려 나갔겠죠. 11세대 코어 i5는 10나노 기반 프로세서로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내장되어서 그래픽 처리 능력이 꽤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세대 많이 쓰는데 12세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써도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게임용 제품은 아니지만 옵션 타협 많이 하면 아주 살짝 게임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벤치마크 점수는 뭐 동급 i5 쓴 노트북과 비교할 때 평균적이고요. 그래픽 점수는 일부 다른 모델보다 더 오히려 좋게 나왔어요. 저해상도의 이점이겠죠. 다만 저장 장치는 PCI 3.0 버전이라서 4.0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좀 느립니다. 그래도 업무용 오피스나 포토샵 등을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소음은 좀 있어요. 발열도 살짝 있고요. 하지만 소음은 조절이 가능하고 발열도 뭐 심하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피스 고 시리즈처럼 팬이 아예 없어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보단 낫죠. 배터리는 스펙상 13.5시간인데 뭐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60% 밝기와 40% 볼륨으로 영상을 FHD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테스트에서 약 7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주 길진 않은데 그래도 원데이 컴퓨팅은 가능해요. 대신 이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1시간 만에 80%까지 충전이 됩니다. 부러워요. 1시간에 80%. 저는 한 8% 1시간에. 자, 서피스 스피커는 제가 항상 칭찬하는데 스피커 아주 좋아요. 예, 서피스 시리즈는 따로 스피커 구멍이 없고 뭐 키보드 틈 사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볼륨도 큰 편이고 입체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역이 좀 적긴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음질입니다. 노트북 치고는 만족스러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피스 랩탑 고2는 서피스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서피스 랩탑과 또 인기가 없는 서피스 고 시리즈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는 없는 모델이었어요. 다만 무게가 1.12kg으로 뭐 알루미늄 바디 치고는 제품 치고는 키보드 포함이니까 가벼운 편이고요. 만듦새는 정말 완벽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까지 보여요. 그리고 성능은 뭐 준수한 편이고요. 동급의 코어 i5 노트북과 비교할 때 거의 평균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래픽 점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웹서핑, 인강, 업무 용도라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풀 HD에 못 미치는 해상도고요. 12.4인치 화면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긴 하는데 화면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활용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구입한 서피스 랩탑 고2 왜 샀을까 리뷰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거 할인을 꽤 오래 했어요. 올 초부터 했으니까 꽤 해서 이제 뭐 클리어런스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재고 소진됐겠죠. 뭐 어쨌든 이 가격에 산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몇 년간 학습용이나 업무용으로 잘 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할인 판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겐 좀 미안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이잖아요. 뭐 미안할 게 아니죠. 저한테 미안해야죠. 그동안 좀 이상한 윈도우를 그렇게 쓰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